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탄소배출권 시장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 중에 REC, 즉 그 공급 인증서와의 어떤 연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발표된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리백 그 캠페인이 이제 게시가 됐는데, 그때 그 REC를 사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서 그 배출권을 사들이는 것과 똑같은, 다시 말씀드려서 감축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그 법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백 시장하고 탄소 배출권 시장 간의 어떤 연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권이 싼지 REC가 싼지에 따라서 양 시장 간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차익 거래에 대한 것들, 그런 관점에서 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뭐 지금 시점에서 그 외부 감축 사업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권이 KOC가 될 텐데, 그 KOC 가격하고 그 REC에 대한 공급 인증서 가격에 대한 그 상대적인 가치가 어느 시장의 그 가격이 더 싼지 비싼지에 대한 것들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RE100에 대한 그 개념부터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RE100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까지 그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자발적인 그런 성격의 캠페인인데, 어쨌든 그 주요 그 애플사나 그런 대기업군에서 BMW나 뭐 페이스북이나 GM사나 이런 글로벌한 컴퍼니에서 RE100 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그 뭐 새로운 뭐 무역 장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뭐 애플사나 이렇게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 국가 등 중에서 1등 업체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보면은 그 RE100 캠페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PPA를 하든지 REC 구매하든지 자가 발전하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그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든지 등등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업체의 제일 합리적인 그 비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셔서 제일 합리적인 이행 방법이 뭔가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동시에 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REC 가격하고 프로젝트 간의 어떤 가격에 대한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하셔서 최적의 그 이행 수단을 찾아서 대응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철저하게 뭐 자발적인 성격의 그 RE100 캠페인인데, 뭐 글로벌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조금씩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RE100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K-RE100이라는 그 제도가 작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그때 보시면 뭐 녹색 프리미엄 전력을 구매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행 수단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소비자가 그 전력공사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전력공사하고 RE100 참여 기업 간의 그 전력 공급에 대한 것들을 공급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전기 요금하고 녹색 프리미엄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공급 인증서, REC를 직접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참여해서 공급 인증서 매매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하고 RE100 참여 그 기업 간에 REC를 공급받고 거기에 맞게끔 대금을 지불해서 REC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REC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발전 자회사들하고 그런 여러 한 25개 민간 발전사들이 토탈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REC가 이제 알페스 시장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 아리백 시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PPA라고 해서 제3자 전력 구매 계약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그래서 한국전력의 중개로부터 신재생 발전 사업자와 민간 소비자 간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 사업자하고 아리백 참여 기업 간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도 공급받고 REC도 공급받고 거기에 상하는 대금을 또 결제해주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지분 참여는 말 그대로 그 신재생 그 발전 프로젝트에 일정 부분 지분을 참여해서 그 PPA든 REC 계약을 맺고 거기에 맞게끔 참여를 하는, 지분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그냥 자가로, 그러니까 아리백 참여 업체 스스로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하고 REC를 공급받고 직접 그 설비에 대한 비용을 이제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REC를 직접 구매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되죠. 두 번째 방법이 더 선호하는 움직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을 선호하고 있고요. 국내는 아직까지 초기인 단계인데 결국은 REC 가격이 큰 그 결정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그래프는 그 REC 같은 경우에는 호가되는 단위가 메가와트 아워이고요. 그 KOC나 KAU 탄소 배출권은 톤당 그런 얼마 이렇게 가격이 호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위 전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탄소 배출권하고 REC 간의 가격을 비교를 함에 있어서 REC가 메가와트 아워로 호가되는데 그걸 이제 톤으로 바꿔가지고 톤으로 바꾼 그 값하고 탄소 배출권 가격, 톤인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싼지 비싼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이제 마련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파란색 선은 REC, 메가와트 아워당 REC에 대한 그 가격이 되겠고요. 이거를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인 톤으로 바꾸게 되면 요 오렌지색 선, 점선, 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1대1에 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메가와트 아워당 그 형성되고 있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 그 레벨대가 되겠고, 이거는 탄소 배출 계수값을 인용해서 그 오렌지색 점선인 요 톤으로 이제 환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하얀색 선, 요 선은 결국은 시장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 탄소 배출권에. 그래서 만약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요 국면에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더 요 REC 같이 톤으로 환산한 요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은 매도를 해야 되고, 얘는 이제 REC는 이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그래서 요 국면에서는 KOC 매도, REC 매입을 해야 되는 국면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반대로 요 KOC가 이제 싸죠. 요거보다. 그리고 REC 같은 경우는 얘보다 이제 비싸기 때문에 얘는 매도를 해야 되고 얘는 매입을 해서 그런 어떤 수급에 의해서 매입 매도가 결정되면은 점진적으로 요 가격으로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가되고 있는 것들은 REC 같은 경우가 뭐 한 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메가와트 아워당.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은 한 2만 원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REC를 톤으로 환산해서 하게 되면 한 1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탄소 배출권 2만 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싸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더욱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수세가 REC 시장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간단하게나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래백 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가격, 다시 말씀드려서 차익 거래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결론은 여전히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매수세가 REC 시장으로 전이되는 그런 가능성은 약하다. 아직은 그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